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들의 벗 PB민생연구소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 전국민 고용보험, 또 전국민 기본소득, 또 2차 재난지원금을 줄 것이냐, 준다면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논쟁이 뜨겁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느니라고 많은 분들이 바빴는데 요즘엔 어찌됐든 논란은 있지만 국민들의 삶을 두텁게 국가가 보호하는, 보장하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생산적 논쟁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TV민생연구소는 그런 논쟁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는 이슈입니다. 고용 연장,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정년 연장을 이야기하셔서 이것이 지금 계속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어르신들 정년 연장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은데 또 거기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5년 내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농구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 생산 가능 인구는 올해부터 매년 32만 명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정년 연장, 고용 연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해법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정년 연장을 원하는 분들의 목소리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에 정년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유럽 중에서도 덴마크 같은 나라는 제가 엔지니어를 만났는데 70세 엔지니어가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서 한국에 일을 하러 왔는데 나이가 얼마냐 70세래요. 그래서 정년이 언제인데 70세냐 그러니까 75세까지 한대요. 그래서 아직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65세까지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이제 이게 국내 각 자기가 속해 있는 물론 아시아 본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제 한국에서 제가 페이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적용을 하고 정년이라는 게 기계적으로 꼭 필요할까?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그래도 60세, 58세 이런 부분들은 요즘의 건강 상태로 보면 청년의 나이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정년을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업무가 가스 점검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가스 점검해달라고 하는 세대가 있어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는 길이에요, 점검하러. 예, 점검원인데요. 한 1분이면 도착합니다. 곧 방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입사했으니까 15년 됐어요. 이 일을 하면서 되게 처음엔 그냥 직업으로 생각했는데 자부심을 느껴요. 왜냐하면 고객님 댁에 집집마다 방문해서 가스 시설을 검사를 하는데 제가 검사를 제대로 하면 이분들이 안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급부심, 긍지 그런 거 느끼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가스 점검 왔습니다. 맨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점검을 아주 서비스를 잘해주셔요, 이분은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친밀하게 지내는 아우님이고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고. 예, 도시 갔습니다. 점검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문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들어가서 가스 점검을 확인하고 젊은 사람들은 기피하고 또 금액도 보수도 적기 때문에 그리고 방문이 누구나 쉽지 않은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40대, 50대 후반 그 연령층에서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죠. 거기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네, 계량기가 위에 가끔 달려있는 데가 좀 있어서요. 계량기가 건물 외벽에 이렇게 안 보이는데 설치해요, 미관상. 그래서 담장 위로 올라갈 때도 있고 또 건물과 건물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할 때도 있어서 그런 위험한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노하우가 필요한 거네요. 네, 이거 노하우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특성도 알아야 되는 거고 위치도 계량기 위치도 알아야 되고 처음 가면 어디에 계량기가 위치해 있는지 거기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 전혀 몰랐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힘들어요. 한센터가 62세로 정년을 계약을 했어요.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거기까지는 정년을 해다오 그렇게 회사에 요청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정년을 늘려놓으면 저희가 불안한 마음도 안 들고 안정적이게 지금까지 하던 대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년을 연장하고 싶으면 이제 업무 실적을 보겠다. 업무 품평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선별해서 하겠다 그러면은 최대한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 불합리한 거. 사장 눈에 들기. 네, 그러면 사장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 돼요. 오라면 오라, 가라면 가라, 이걸 채워라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밥 짓다가도 고객이 원하면 나가야 되는 거고. 지금 53세니까요. 7년 남았는데 더 일을 하고 싶어요. 저한테 이게 맞는 직업인 것 같고 또 고객님들한테 도움을 되는 직업이고 안전을 체크하는 직업이라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60세 어르신이라면 요즘엔 선배님 느낌이지 노년이라고 하긴 좀 이릅니다. 맞아요. 특히 법원에서도 육체노동으로 일할 수 있는 최고 연령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최근 상향 조정하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나이도 좀 5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을 연장하면 그 반면에 복지 혜택 줄어드는 거 아니냐. 또 젊은 세대 고용시장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저희가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정년 연장의 실타래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화면이 다른 분이 잡혔네요. 먼저 이상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상희 교수입니다. 네. 오른쪽이 이상희 교수님, 네. 왼쪽이 김태기 김태기 교수님. 교수님. 제가 다시 한번 특히 우리 이상희 교수님 제주도에서 올라와 주셨죠. 아유, 감사합니다. 비행기 타고 왔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그 비행기 타고 오신 그 보람을 느끼시도록 열심히 네. 털어놓겠습니다. 김태기 교수님 먼저 여쭤볼게요. 60세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르신이라보다는 선배님, 맞아요. 형, 누나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요즘에. 네, 네. 근데 정년은 60세에 딱 끊어진다. 네. 한참 일할 나이라 그러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노후복지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노소득 보장도 깝깝한데 그래서 지금 정년 연장 이야기가 막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이 논쟁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말 정확한 지적이죠. 뭐 나이 60이면 아직도 한참 일할 수 있는 지금 그런 됐죠. 이미 건강이 워낙 좋아져 가지고요. 또 평균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우리가 60이라고 하는 그런 나이도 아직도 일할 수 있는 하나의 인적 자원이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그럼 젊은 사람들 경우는 내 자리가 없네. 네.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우리가 이때까지 이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이제 정년이나 이렇게 연동시켜 놨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른 대책 없이 그냥 뒤로 밀어버리게 되면 사실은 지금 대부분 다 나이가 들면서 정말 아쉽게도 다 비정규직이 되어버립니다. 젊을 때 비정규직 했다가 정규직 갔다가 나이 들면서 비정규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정규직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네, 그럼 뭐 맞아요. 굉장히 얼마나 살기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본다라면 나이 들면서 고령화되면서 빈곤화가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년 연장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어느 한쪽은 혜택 보는데 다른 한쪽은 엄청 손해를 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정규직으로 혜택이 연장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비정규직으로 그런 그냥 문제 생기는 전전해야 겁니다. 되는. 네, 네, 저희 네. 친아버지가 70대 중반이신데 너무 건강하세요. 정정하시고 막 덤벨 100kg 드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전가 보면은 충분히 일할 의지도 충만하신데 일단 그 이상희 대표님 생각도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 비중이 14%에서 네.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 비중 14%에서 20%로 이렇게 가는데 8년 걸립니다. 8년. 지금이 한 15.7% 되거든요. 네. 요게 앞으로 5년 뒤면 20%가 되고요. 그리고 또 5년 더 지나서 2030년 되면 25%가 됩니다. 정말 빠른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뒤면, 10년 이후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 4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거예요. 네. 100세 시대란 말 들어보셨죠? 네. 이제 이 100세 시대가 비극으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장수 시대가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불행이냐 행복이냐 지금 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네. 지금 그 50이 되신 분 있죠. 딱 50세 되신 분. 네. 그러니까 1970년생입니다. 네. 70년생이 100만 대군이 태어났습니다.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네. 그런데 지금 20세 돼가지고 사회에 나오는 20세 된 사람은요, 한 50만 명 정도도 안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5세는요, 4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 40만 명이 태어난 사람들이 100만 명을 부양해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 50대 되시는 100만 명 태어나신 분들이 아버지 세대인 80세 되신 분들을 지금 모시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80세 되신 분들은 한 60만 내지 70만 명만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모셔가지고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잖아요. 네.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예. 이제는
100세 시대 이 장수 시대를 이제 스스로 준비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길게 더 일을 해서 나의 노후를 내가 또 최대한 준비하는 시대를 이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절박함입니다. 네, 맞아요. 교수님 설명이 굉장히 쉬웠어요. 100만 대군이 60만 어르신을 모시는데도 허덕이는데 못하겠다는데 앞으로 이제 40만 우리 후배들이 이제 저도 비슷한 또래들인데 맞아요. 우리 100만 명 어떻게 생기냐. 제가 아주- 작년에는 네, 30만 명만 태어났습니다. 30만 명 지금 참. 최악의 출산율로 가고 있는 네. 교수님, 김태균 교수님. 그래서 어쨌든 정년 연장은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도 불가피하거나 바람직하다 심지어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법으로 하냐 마냐. 그다음에 또 법으로 한다 해도 부작용이 어떻게 하냐 이런 것 같은데 일단 교수님 추가적으로 어떻게 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어떤 정년 연장 자체에 대해서는 피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예. 생각하는 거죠. 이제 문제는 방법론입니다. 그죠? 이제 법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정년 연장을 법으로 강제하잖아요. 그럼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가냐 그러면 이미 지금 뭐 고용도 다 안정이 돼 있고 월급도 많이 받는 이런 계층들은 5년 늘게 되면 5년 더 사실은 더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예를 들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들어가려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특히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해외로 가버린다든지 다 기계로 대체해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공무원들 그다음 공기업 이런 거 특히 뭐 공무원은 당연히 우리 세금 가지고 하잖아요. 세금 많이 내야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으로 그냥 막 강제하는 문제는 그런 다른 부작용을 일으킨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공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예를 들어 막 그냥 임금이 막 올라가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죠. 임금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스무스하게 올라가게 만들고 그다음에 자기 직무에 따라서 임금이 연동이 되도록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남는 그런 인건비 이 재원 가지고 젊은 사람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세금 막 들어가는 것도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다음 특히 대기업 경우가 이제 사실 노동조합 있는 대기업들은요 뭐 사실은 이 다른 뭐 걱정할 게 없어요. 딱 정년만 늘면 계속 더 늘어나는 거니까 이런 쪽 경우는 이제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사실은 회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가야지 이 정년 연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법으로만 해봐야 글쎄요. 우리나라 한 10%의 노동자들, 공무원들, 그 다음에 대기업의 노동조합, 조합원들 정도는 혜택을 보지만 나머지 한 90%는 그림이 떡입니다. 다른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약간 이제 교수, 부작용. 네, 부작용이 더 많다 이런 말씀이신 것 저는 같아요. 교수님 그 말씀에 저는 뭐 거의 대부분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그런데 교수님은 지금 이제 한쪽 측면 그리고 지금 고용이 과도하게 보장될 경우에 지금 사실은 굉장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 일자리, 그래도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대기업 정규직 이분들 이야기잖아요. 이분들 전체 한 10%인데 이분들의 기득권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대통령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그 은퇴 전략 포럼이라고 과거에 굉장히 큰 포럼에서 제가 기조 발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노동부에서도 오고 다 왔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정년 연장이라는 말보다 엄밀하게는 고용 연장 내지는 고용 보장이라는 말을 앞으로 써야 될 것 같다. 제가 그 말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년 연장이라는 말을 쓰시지 않고 고용 연장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문 대통령께서 저는 그렇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실제로 고용 연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표현이 맞는 거예요. 제가요. 정년 연장보다 고용 연장이 표현이 맞는 이게 거죠. 정년 연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법적인 걸로 돼버립니다. 정년 연장에 관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고용 연장인데 궁극적으로는 고용 보장으로 가야 된다. 고용 보장이 뭔가 하면 이제 100세 시대를 스스로 준비하시게끔 누구라도 건강해서 우리 저 곽 앵커님 아버님처럼 건강해서 더 일하고 싶으시면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줘야죠. 저는 이걸 이제 보장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이제 65세 고용 보장제로 가야 된다. 자, 그러려면 저는 이제 두 가지 장치가 다 필요한 거죠. 하나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고, 근데 그 법적 장치는 좀 멀리 길게 좀 설치해 놓고 그 기간 동안에는 저는 그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조장하는 거 있잖아요. 예. 지원하는. 예. 이게 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께서도 이제 부작용에 대한 이제 장치가 있는데 어쨌든 이상희 교수님은 그래도 반드시 가긴 가야 된다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는데 그 이상희 대표님한테 이거 조금 더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기업의 부담 여기서 굉장히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고용 연장을 보장을 할 경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이제 10% 예.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5세 고용 보장제로 가더라도 후순위로 좀 미루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업들이 스스로가 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장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렇습니다. 우선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주로 이제 그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뭐 기계 중심의 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이 주로 있죠. 이 분야에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잘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분야는 오히려 좀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다가 써야 되는 상황이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는 또 우리 이 노동시장에서 꼭 필요해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고용보장제를 작동해서 정부가 그걸 법으로 정하고 또 법으로 정한 만큼 사업주도 그 법을 지키고 정부도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재원 부담을 해야죠. 국민의 세금이 이제 그리로 들어가지는 거는 저는 이제 길게 노후를 준비하는데 일하는데 돈을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그냥 복지로 돈 주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연장을 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도 예를 들면 고용유지 코로나19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정부가 지원하잖아요. 고용 함부로 해고하지 않도록. 네. 그것처럼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그다음에 청년 고용하고 이렇게 충돌이 덜한 데서부터 연장한다는 이런 그렇습니다. 의견을 주셨는데 김태균 교수님 또 그런 이제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이제 저도 공감도 되면서 근데 청년들의 일자리랑 많이 이렇게 부딪힌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별로 네.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데 다만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고 네. 정년연을 순차적으로 한다면 그 큰 충격은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드렸어요. 그 임금 피크제 도입하면 이제 임금 총량이 줄어들잖아요. 특정 연령에서. 네. 그러면 그 절감한 금액으로 청년을 고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임금 피크제 경우가 이제 아까 그런 문제점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예. 뭐 그런 장치는 돼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통계나 뭐 자료를 분석해 보게 되면 기여했다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거가 충분하냐? 그 충분하냐의 문제로 가는 겁니다. 충분하냐 그러면 안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임금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피크제만으로는 네, 왜냐하면 임금 피크제가 우리가 이제 임금 피크제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잘 못했어요. 그래요? 왜? 임금 피크제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 잘 받다가 정년 몇 년 남겨두고 임금이 깎이는 거 누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제도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허지부지된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제 임금 피크제를 많이 썼는데요. 근데 일본 경우는 사실 노사 협력이 잘 되는 데예요. 그래서 임금 피크제가 순조롭게 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마저도 정년 연장 하는데 임금 피크제 했는데도 청년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의 뭐 고용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는데 내용을 보니까 청년들은 죄다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경우는 임금 피크제 가지고는 역부족이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 네. 그거가 역부족이고 이거보다 좀 더 과감하게 가야 된다. 아까 우리 이상희 교수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이런 쪽 경우는 후순위다. 고용 연장이.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그쪽에다가 먼저 해버리게 되면 사실은 이 중소기업 이런 쪽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은 당연히 거기 가고 싶죠. 중소기업 갈라 그러겠습니까? 임금 잘 주죠.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가 임금 피크제만의 어떤 가지고는 해소하기 어렵고 물론 플러스는 됩니다만 이거 가지고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릴 임금 수 있습니다. 피크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두 분이 이제 아까 걱정하신 게 공통적으로 네. 혹시 청년 고용이 그럼 줄어들까봐 이제 이런 걱정도 하셔서 그렇지 않은 분야를 중심 먼저 하자는 의견도 주셨는데 근데 연구 결과에는 그 0.2% 정도? 그러니까 고용자 1명 그 일자리 늘어나면 청년 고 0.2명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네. 교수님 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연구 결과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봤거든요. 제가 또 청년들도 아니 오히려 청년들이 아니다.
근데 확실히 고용 연장해야 된다는 여론조사 있더라고요. 청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양면이 다 있어요. 아버지 세대가 내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측면도 있지만 아버지가 일을 안 하면 내가 먹이 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우리 곽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일하는 게 좋아요? 아버지는 집에서 계시고 그냥 벌어서 먹이 살리는 게 좋아요? 저희 아버지 지금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일하는 게 좋아요. 이러면은 아니,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데. 아버님이 또 일을 원하시긴 말을 하잖아요. 참 잘하셔야 건강한 아버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게 행복하니까 저는 그렇죠, 일하는 그렇죠. 게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 아빠 일했으면 좋겠어요. 네. 건강하시니까. 아버님, 어머님 편찮으지만 않으시다면 네. 적당한 일을 하시면 좋겠다는 저는 의견이 또 드는 40세대들 생각이 많이 있는 이 것 제도가 같아요. 만약에 좀 일반화되면 저희야말로 더 긴 지금 생활이 이제 남아 있는데 나이 들어서까지 우리도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도 있어요. 이런 제도가 이제 일반화되면. 그래서 청년까지 포함해서 절대 다수가 더 길게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공감대는 형성되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그렇게 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버스 운전사 직업 같은 거 이런 거는 고용 연장하더라도 청년 고용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청년 고용과 상관이 있는 게 대기업, 공기업 그리고 공무원이에요. 이 일자리인데 전체 일자리는 한 10%거든요. 사실은 선생님 우리 교수지만 우리가 교수를 한 5년만 더 그만둬버리면 후배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근데 후배들 뽑을 찬스가 네, 생기겠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 65세 정년인데 그러니까. 한 70세 정년처럼 아니면 저 유럽처럼 평생 그냥 계속 해버리면 후배들은 교수 못합니다. 이제 그런 또 고민을 이게 고별하셨고. 바로 그냥 1대1로 트레이드 오프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그 고령자 한 명이 더 정년을 연장했을 때 청년이 0.2명이 줄어든다고 하는 거는 이런데 대기업은 아니고 대기업은 거의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그 줄어들다시피 해요, 사실은. 물론 이제 공기업 같은 데서 정책적으로 더 많이 뽑으려고 노력해서 뽑히는 거지. 이건 우리가 이제 눈을 감으면 안 되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청년 고용의 충격 부분은 시간을 조금 벌자. 제가 왜 시간을 벌자고 자꾸 말씀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요, 5년만 지나고 나면요. 이제는 30만 명대, 한 40만 명대 태어난 세대가 이제는 노동시장으로 나옵니다. 지금 50대는 100만 명 태어난 세대잖아요. 네. 이제 40만 명 태어난 세대가 노동시장으로 나오고, 그리고 은퇴하는 사람들은 100만 명 태어난 세대가 앞으로 은퇴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한 해마다 40만 명씩 지금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거든요. 맞아요. 그럼 40만 명씩 줄어든 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실제적으로 이게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쩌면, 앞으로 네. 5년, 10년 그 사이에 온다고 보거든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 한 5년이나 10년 이후에 오니까, 그러니까 한 5년 이후에 대기업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요 5년 사이에 지금 일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일을 못 해가지고 소득이 줄어들어서 빈곤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제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뭐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버는 일자리 말고 그래도 한 12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좋습니다. 이상현 교수님은 지금 이제 어차피 인구 절벽으로 네. 고용 인원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안 그래도 연장하지 말아도 연장할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김태희 교수님, 어쨌든 근데 청년들 지금 청년 실업 문제 때문에 제가 네. 청년 고용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 회법이 어떻습니까? 이제 청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까봐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청년 연장 하면요, 청년들 일자리 주는 건 아까 이 교수님도 말씀하신 맞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는 아예 좋은 일자리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학 교수님 이야기할 때는 또 생생하네요.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 경우는 별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기업으로 갈수록 특히 이제 이 공무원으로 갈수록 이게 뚜렷하게 드러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청년의 이 고용 문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원인 자체는 뭐 어떻게 보면 뭐 고령층들이 은퇴를 늦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일해서 거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청년 일자리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청년의 특징이요. 고령층과 청년층의 교육 수준이 전 세계에서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옛날에 이제 저희 위에 분들만 하더라도 뭐 학교 가신 분들도 좀 작고 그런데 지금은 웬만하면 다 대학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이번에 일자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새로운 지식, 그다음 새로운 기술을 쓰는 막 그런 산업이 막 잘 크고요. 그리고 청년들을 흡수할 수 있으면 좋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혀 예를 들어가지고 이 청년들이 갈 만한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서비스 이런 부분을 못 만들다 보니까 지금 청년이 더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뭐 청년 연장을 하면서 동시에 청년 대책 부분을 청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같이 써야지 세대 간의 갈등이 없는 겁니다. 교수님 엄청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단순히 뭐 연령을 더 늘리고 줄이고 이런 것보다도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네. 이제 젊은 세대는 지금 또 노령층과는 다른 이제 디지털에 굉장히 또 익숙한 그럼요, 세대니까 그럼요. 그 세대에 맞는 뭔가의 직업들을 좀 더 이게 그 세계를 좀 넓혀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작업이 그래야 필요하다는 갈등이 말씀이신 줄은 거예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이상하게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한국판 뉴딜이라고 그렇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게 디지털 디지털 뉴딜이거든요. 뉴딜. 네. 그거는요. 저희 세대 이상 선배들은 선생님 포함해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예, 예. 50대들도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쉽지 네. 않아요. 네. 저는 우리 곽 앵커님도 어렵다고 봐요. 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예. 40대부터 지금 좀 10대, 어려움을 겪고 10대, 있고. 20대는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 이제 일자리가 아마 차이가 날 거고요. 그럼 네.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년을 위한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를 만들면 그거는 지금 자기 선배 세대, 아버지 세대하고 충돌 전혀 안 하거든요. 예.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네. 싶은 네, 것이 과거 한 30년 전에 50대하고 지금의 50대는 다르거든요. 지금 50대, 60 막 올라가시는 세대 있죠. 소위 말해서 베이비 부머 세대, 그리고 70년생까지. 이분들은 그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은퇴하시려고 하는 앞으로 10년 동안에 이 세대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고학력이죠.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이분들이 그 길게 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얼마든지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노동력을 저는 사장시키면 안 된다. 이걸 제가 조금 예, 붙여야 예. 될 것 네, 같은데요. 좋습니다. 교수님 계속 이렇게 두 분이 토론하시면 좋습니다. 통계청에서 한국의 사회지표라는 걸 예. 최근에 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이제 우리가 연령대별로 인터넷을 얼마나 활용하는 능력 뭐 이런 거 활용되는 게 쭉 통계가 잡히는데요. 거의 제가 볼 때 몇 년 사이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한테 구인 구직 활동, 직장 구하는 거 어떡합니까? 인터넷으로 다 합니다. 인터넷으로.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 못 쓰거든요. 근데 우리의 지금 이 고령층들은 인터넷으로 다 쓸 수 있는 이런 지금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고령층이라 그래 가지고 그냥 공공 일자리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직업훈련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로 가고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00만 원은 좀 넘고 그리고 또 그 지속 가능한 이런 일자리로 충분히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까 제가 청년층을 위한 이 새로운 신산업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고령층잖아요. 뭐 예를 들어 특히 이제 50이 넘게 되면 이제 이 준고령층이라 그러는데요. 그쪽 계층들 경우는 직업훈련 통해 가지고 전직을 한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 전업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런다면 자영업 같은 거. 그럼 자영업이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한테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경우에서 가지고는 그런 어떻게 보면 디지털 능력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직업훈련 해가지고 새로 인력을 더 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본다라면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그다음에 중장년층은 중장년층대로 그리고 진짜 연세가 드신 분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 우리가 이 정년전장 관련돼 가지고 종합 패키지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연령별로 정말 맞춤형 그러니까요. 이런 바로 전략이 같이 필요하다는 가야지 생각이 정년장이 드는데 돌아간다고. 아유 재밌어요. 요즘 TV나 네. 이렇게 뭐 공론장에서 활발한 두 분 말씀 지금까지 저희 이번에 오니까 정년 연장, 고용 연장 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다만 그게 특정 기업의 큰 부담이나 청년들 일자리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금 피크제 같은 것도 고민하고 순서도 고민하고 특히 청년 일자리의 특성하고 노인 일자리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각각 맞는 일자리 정책을
잘 구사해야 된다는 건데요. 제가 그렇죠. 복지국가를 자꾸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보편적 사회보장, 보편적 복지국가, 네. 그리고 적극적 복지, 사람에 대한 투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계속 예, 하고 요즘 다니는데요. 논쟁에 뛰어드셔서 네. 그러니까 제가 기본소득보다는 네, 보편적 사회보장을 해야 된다 논쟁을 특히 엄청 또 하고 있어요. 사람의 능력에 투자하는 거. 예. 제가 그 직업훈련, 평생교육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다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게요, 우리나라는 그 인생 2모작, 3모작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한번 그 길로 들어가면 거기서 끝장을 봐야지. 공무원 하면 평생 공무원 하다가 이게 정치가 나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인생 3모작을 살아야 네. 되는데 20대, 30대나 40대까지 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한 50대에 접어 들어가면 또 관심사가 또 달라지면요. 또 그 분야에 또 새롭게 일을 하고 이제 한 60 넘어가면 완전히 또 새로운 일을 또 찾아야 되고 그러려면 이전의 과정 속에서 기술 능력을 키워주고 새로운 관심사를 개발해가지고 직업으로 연결시켜 주려면 이 국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고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이건 누구나 그 기회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아요. 자기가 돈 있으니까. 돈 없는 서민들은 이 기회가 잘 안 주어져요. 그래서 제가 국가가 이제는 이 기회를 모두에게 줘야 된다. 이 투자는 굉장히 생산적인 거다.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고령자들도 그 투자의 혜택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은퇴하기 전에 미리 한 이제 60에 은퇴한다면 한 50세 되면 이미 은퇴 준비를 하는 그런 거를 미리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우리 직업 교육까지도 이제 얘기가 나는데요. 교수님, 이제 해외 사례 한번 저희가 좀 볼게요. 저희가 좀 배울 점이 어떤 게 있나 싶은데 정년 연장을 한 곳 어떤 사례가 있나요? 지금 전 세계 추세가 정년 연장이에요. 너도 나도. 그렇죠. 그리고 아예 정년 연장 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정년제도 폐지한 나라도 있습니다. 뭐 정년이 왜 필요해? 일할 수만큼 일하지. 그리고 일하는 게 행복한데? 그러니까 일할 수 있으면 행복하다고 우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년 폐지한 나라는 미국,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정년 폐지해버렸고요. 그다음 정년 연장한 나라는 뭐 독일, 그다음에 뭐 일본 이런 나라들 뭐 다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참 독일 케이스인데요. 예, 독일. 독일은 정년 연장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정년 연장한다라면 시행은 10년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치밀하게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다른 부작용 말하지 않았습니까? 독일인들 그런 고민이 없을까요? 똑같은 고민이 있거든요. 당장에 뭐 연금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청년 일자리 다 복합적인 문제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꽉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 경우는요 뭐 얘네들에서 뭐하지만 좀 이런 이 정년 연장 내지는 고령화 정책 잘하는 나라는 우리랑 개념이 달라요. 걔들은 고령화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냐라면 그 인적 자원을 잘 쓰는 게 고령화 정책이야. 근데 우리는 뭐냐면 고령화 정책 그러면 어르신 잘 모시는 게 고령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고령화 정책 전면 이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면요. 최근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어. 대통령직 속에. 네. 나 그거 보면 놀랬어. 왜요? 왜? 이 고령화 정책이 옛날 옛적 그대로야. 역시 어르신 모시는 고령화 정책이야.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르신이 일하고 세금 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빠른 거죠. 오, 교수님, 오늘 합치되네요. 저희 오늘 좀 지금 상반된 이 의견을 교수님이랑 저랑 기대했는데. 비슷한 부분이요. 아니 이 교수님 네. 어쨌든 문재인 정부나 박원 시장님 그 복지 정책에 그 다음에 조언도 많이 해오셨잖아요. 정말 아직도 저출생 고령에는 그런 관점이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르신 물론 잘 모셔야 되죠. 어디가 핵심 약속을 보세요. 나 보면서 네. 야 아직도 고령 그러니까 어르신 모시는 정책이야. 아까 말씀드린 선진국 경우는 그거를 깬 지가 오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좀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선생님 네. 길게 일하실 수 있도록 대기업도 좀 설득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지금 대기업들 때문에 우리 지금 대통령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이 고용 연장 정책이 좀 약간 좀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런가 하면 대기업들은 이 고용 연장을 무조건적인 법률적인 정년 연장, 사실 2013년에 법 개정해가지고 그 아픔이 있거든요. 그 추억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렇지. 자꾸 이제 반대한다라고 하는 논평을 내니까 근데 청와대나 이게 정부에서는 정책은 추진해야 되는 역사적으로 안 갈 수는 없는 길로 가야 되는데 이제 재계가 반대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재계를 이제 좀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재계를 설득하는 노력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재계가 그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무조건 이렇게 비치게 되면 또 국민의 여론들도 아 이거 청년 고용 안 되고 뭐 이렇게 10%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이 마치 전체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이제 진도가 잘 안 나가거든요. 이상희 대표님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저희가 일자리를 더 뭐 늘려야 된다,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노인 빈곤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게 심각한 문제여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현재 60세 이상의 노인들 얼마나 일하고 있고 또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아,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60세 정년제잖아요. 60세 정년인데 실제로 일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뭐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 70세까지 그냥 일하시는 것 같아요. 네. 60세 평균 은퇴 기간이 71세예요.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은 제일 높은데 노인 고용률도 1등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빈곤하니까 그 일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생계형 노동이죠. 그렇죠, 그렇죠. 생계도 안 돼요. 생계도 안 되는데 아무도 되지만 노동을 하고 그걸 있어요. 안 하면 자기가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어요. 예. 그냥 그러니까요. 한 달에 30만 원 예. 이렇게 버는 일자리들이에요. 이런 일자리가 거의 태반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그 노인 고용 정책으로 가자. 지금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은 건데 사실은 여기에는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또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게 세금 뿌린다고 또 비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통크게 합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아까 예, 이 교수님 김 말씀 교수님.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정부가 사업주인 그게 공무원이죠. 그렇죠. 공기업. 공무원이나 이런 공기업들. 쪽 부분은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세금으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하면서 동시에 임금체계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생산성도 같이 올라가고 예. 세금 부담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공무원 공기업 이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에 대한 문제는 조언은 바로 어떻습니까? 그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민간 기업인데 정부가 어떻게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결국 이거는 해법은요 노사 협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사 협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주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년 연장만 하고 인건비만 올라가고, 우린 손해야. 예. 그러면 노동자 뭘 다 버려야 되냐 한다면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장치를 내놔야 됩니다. 그럼 생산성 올리려고 하면 어떤 일들이 필요하냐? 나이가 들어가는데 한 자리에서 계속 10년, 20년 일하고 생산성이 오를까요? 당연히 로테이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새로 기술이 바뀐다 그러면 새로 공부해야 되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노동조합 자체가 뭐로 바뀌어야 되냐 그러면 이런 말 들어가지고 이 근로자들 조합원들의 학습을 촉진하고 조합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 노동조합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이건 제가 볼 때는 결국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우리는 회사 망해. 예. 그다음 노동조합은 우리 왜 안 되는 거야? 싸움만 나는 거거든요. 굉장히 좀 알겠습니다. 디테일한 지적을 예. 해주셔서 굉장히 좀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네. 저희가 생방송이라 지금 1분 남았거든요.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교수님들 지금 저도 이제 막 물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너무- 한 시간 더 하고 싶은데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 연장에 대한 논의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33년까지 2033년까지 지금 13년 남았습니다. 네. 왜 13년인가 하면 2033년이면 지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 시점이 65세로 됩니다. 그렇죠. 지금 60세 정년을 65세로 지금 길게 하는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13년 남았죠. 자, 13년 뒤에 한다라고 하는 이것만큼이라도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법적 장치와 사회적 지원 조장 장치를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랑 맞추면서 교수님. 전 정년 연장이 뭐 고령화 정책으로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적 자원을 잘 개발하고 잘 활용한다는, 그러니까 우리 이름 받아가지고 그걸 적극적 고령화 정책, 그다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거든요. 좀 발상의 전환을 해라. 그러니까 이 고령층 그러면 다 어르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원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니 해도 정부의 리더십. 일단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사업주인데부터 먼저 솔선수범하라는 예. 겁니다. 그다음 이제 대기업 경우에는 노사 협력 반드시 해야 되고요. 예. 그래야 이게 전체적으로 스무스하게 흘러간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 오늘 방송 너무 의미 있네요. 두 분 정말 네. 아주 인상적입니다. 우리 이상희 네, 교수님 그렇습니다. 계속 그 뜨거운 논쟁 많이 하고 계신데 응원 드리고요. 네. 김태 교수님 그 마지막에 네. 특히
노인을 모시는 정책이 네, 네. 아니라 노인들의 역량을 발휘하는 산업 오늘- 정책이 필요하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TV민생연구소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